지금 제가 코칭하고 있는 분들이 결정적으로 변화하는 그 순간들이 있거든요. 결정적으로 내 자신이 바뀌는 그때가 언제일까? 과연 그 순간이 언제일까? 바로 이것을 할 때예요. 바로 실행을 할 때예요. 한 분이 있습니다. 이분은 20대를 우울과 무기력으로 집에서만 있었어요. 그리고 30대에 기적적으로 정말 직장에 들어갔죠. 그런데 이 20대를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보내다 보니까, 집에서만 보내다 보니까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. 그래서 대인기피증 경험을 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? 직장 가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. 자, 그런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. 코칭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분이 대인기피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춤을 출 때만은 이 대인기피증이 사라져요. 그리고 이 춤이라는 것이 인생 전반에 있어서 계속 조금씩 드러났었어요. 초등학교 때는 스포츠 댄스라든가 아니면 방송 댄스, 그리고 대학교 때는 스윙 댄스, 그리고 폴 댄스까지, 그렇게 춤이라는 것을 출 때 자기가 대인 기피증, 즉 사람들이 두려워지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해요. 참 신기하죠. 그래서 이분에게 있어서는 춤이 이 사람을,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. 그리고 이분에게 무언가를 새로운 걸 찾는 것보다는 뭔가를 찾아도,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도 어떻게 되어져요? 그 공포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. 그래서 대인 기피증을 극복하고 자신의 에너지가 확장되고, 이러한 가장 큰 도구가 바로 춤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분에게 특별히 스윙 댄스를 추천했어요. 스윙 댄스를 조금 해본 경험도 있고, 무엇보다도 혼자 있는 것보다도 이제는 여러 사람과 춤을 출 수 있는, 특히 이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이기에 같이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말이 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스윙 댄스를 이분에게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. 역시나 첫째 주는 두려워서 못 갔고요. 무서워서 못 갔어요. 둘째 주는 갔어요. 어떻게든지 가라고, 제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어요. 가고 나서 너무 좋았대요. 근데 디프리는 참석 못했대요. 무서워서. 세 번째 주도 역시 갔습니다. 세 번째 주 갔는데 드디어 디프리까지 참여했어요. 그리고 너무 좋대요. 춤추는 게 너무 좋고, 예상외로 춤추는 이 상대자들이 안 무섭다라는 거예요. 사람들이 이제는.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? 이 스윙 댄스의 그 신입반의 반장이 됐어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면 그 사람은 빛이 나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스윙 댄스를 추기 위해서 적어도 1년 정도는 내가 이 춤에 몰두하려면 직장 생활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. 그래서 그분의 한 줄 문장은 이거예요. 나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스윙 댄스를 추기 시작했다. 어떤 소설의 한 문장처럼 되어졌죠. 이분이 이렇게 자신의 삶이 시작될 수 있었던 가장 큰, 어찌 보면 이것은 뭐예요? 스윙 댄스 학원에 간 작은 실행이에요. 그 실행이 그분의 인생을 살짝 이 각도를 틀어놓게 된 거죠. 두 번째 분은 코칭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손해사정사라는 이 직업이었어요. 물론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버스 조합회사에서 보험을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 문장이 계속 있었대요. 이 손해사정사라는 문장이 계속 있었지만 이게 진짜 자기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였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손해사정사로서 자기 사명을 갖고 손해사정사를 하고 있는 분을 찾아보도록 안내했거든요. 근데 이미 알고 있더라고. 2분 정도를 알고 있어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게 했어요. 이분이 울산에 사시는데 주중에 연락을 해서 주말에 그 손해사정사 그분을 직접 만납니다. 이 작은 실행을 해요. 직접 만나러 KTX 타고 서울로 가죠. 그리고 나서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, 야, 손해사정사의 삶이 자기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. 누구를 돕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, 특히 영업에 있어서 누군가의 거절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두려워하고, 더 나아가서 손해사정사라는 부분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개인 사업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되어지니까
자기의 삶이 그려지더라는 거죠. 그리고 지금은 그 손해사정사 그 선배님들 통해서, 그 멘토들 통해서 받은 이 팁들을 가지고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한 2년 정도 몰입해야 된다고 하네요. 2년 동안의 손해사정사의 시험을 합격하고 그 다음 10년은 그 멘토와 그 모델 선배들과 함께 그 다음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거든요. 그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죠? 바로 손해사정사 선배들을 직접 만나는 그 실행 가운데에서 그게 자신의 진짜 신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. 이게 바로 그 작은 실행이 그의 운명을 바꾼 거죠. 세 번째 분은, 이분은 자신의 평생의 꿈이 바로 소설 쓰기였다는 걸 알게 돼요. 소설가의 삶이 자기의 평생 숨겨진 어떤 진실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.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작은 실행을 또한 안내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분에게 이미지가 있었어요. 어떤 이미지냐면, 소설가는 한적한 시골 어떤 자기 작업실에서 여유롭게 글을 쓰는 게 바로 소설가의 삶인데, 자기는 지금 직장 생활이니까 그것을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죠. 아니죠. 소설가의 삶은 그냥 글 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매일 전철로 자기 직장을 가는데 1시간 20분 걸린대요. 그 1시간 20분 동안 10줄만 써봐라. 소설 10줄을 써서 매일 10줄씩 써서 그 스토리를 이어가 보자. 그래서 매일 카톡으로 10줄씩 써서 저에게 보냈어요. 카톡으로. 그렇게 10일, 20일, 30일, 50일째 되어 가자 소설을 쓰는 필력이 좀 붙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올 12월에 드디어 소설 공모전에 자신의 소설책을 출품했습니다. 오예! 어때요? 이분의 인생을 바꾼 건 뭐예요? 소설 쓰기예요. 그것도 하루에 10줄 쓰기. 이 실행이 그의 운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. 그래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작은 실행일 뿐이에요. 자, 근데 문제는 이거죠. 나 뭘 실행해야 될지 모르겠다. 맞아요. 그럴 땐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.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무언가가,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, 그걸 찾아서 알려드리는 것. 바로 라이프 키 1:1 코칭이고요. 그게 90분에 그냥 3만 원밖에 안 해요. 전 이걸 좀 모든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. 진심으로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인생을 행복하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. 라이프 코치 조르바입니다. 고맙습니다.